아까와 반대예요. 이제 아까는 한자 두자였는데 이번에는 두자 앞에 두자가 하나의 뭉치가 만들어지고 뒤에 하나가 하나의 뭉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자 한자 형태.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산색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산색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색이 하나처럼 되고 한 글자처럼 되고 청이 한 글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색도 역시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명사 이거죠? 매산자, 산산자하고 빛색자, 산과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산과 빛 할 것인지 산의 빛 할 텐데, 이건 금방 우리가 알죠? 산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빛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산빛, 청, 푸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로 끝나는 말 앞에 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서술어 앞에는 주어 건도가 했으니까 주어는 없는 이가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산색, 산빛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 푸르다. 그러면 산색청이라 하면은 산의 빛이 푸르다. 이런 경우는 의자는 빼도 되겠죠. 그냥 산빛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은 그냥 산색도 돼요. 산색이 푸르다. 산빛이 푸르다. 자, 산색하고 잠깐 쉬었다가 청이에요. 산색청이 아니고 산색청이에요. 자, 밑에도 같죠? 수성장이라. 수성, 물과 성, 소리. 장, 길다. 그러면 길다라는 말 앞에 수와 성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서 수성하면은 물과 소리 안 되니까 물의 소리, 물소리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수성장 하면은 물소리가 길다. 있는 그대로 풀자면 물소리가 길다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풀이를 조금 더 살을 집어넣자면 물소리가 길다이면 물이 소리 나는 것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온다 이런 말인데, 그 풀이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있는 그대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수 대신에 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하면 그렇죠. 새소리가 장, 길다. 새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온다 이 말인데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성장이라 하면은 물소리가 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자, 한자. 11번 볼까요? 춘조로 어떻게 볼까 이건?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춘조로일까요? 아니면 춘조로일까요? 우리가 아까 조로는 뭐 했으니까? 아침 이슬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될까요? 아니면 요렇게 될까요? 자, 해석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요렇게 하면은 봄의 아침, 봄날 아침, 봄 아침의 이슬, 봄 아침의 이슬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두 덩어리 하나. 근데 만약에 나는 요걸 요렇게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봄의 아침. 그렇죠. 봄의 아침이 있어요. 봄의 아침 이슬. 틀린 말은 아니에요. 봄의 아침 이슬이나 봄 아침의 이슬이나 틀린 말은 아닌데, 봄의 아침 이슬 하면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봄의 아침 이슬이 아니라 봄날 아침에 내린 이슬.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요런 경우는 춘조로 해도 돼요. 춘조로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춘조, 봄날 아침에 내린 이슬. 그래서 춘조로. 나는 그래도 봄 아침 이슬이 좋은데 하면 춘조로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꼭 판문에 지금 우리가 번역의 해석에 첩경을 하는데 해석의 100%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듣는 어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자 한자가 붙을 수도 있지만 한자 두자가 붙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 비슷한 해석이라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이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굳이 그런 경우에 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춘조로 봄날 아침에 내리는 이슬. 근데 춘조로라고 보시면 봄날 아침 이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두자 한자로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자,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추야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추야상. 그러면 추야, 지금이 똑같은 말이에요. 추야, 봄날, 야, 밤. 아니, 가을 밤이에요. 가을의 밤. 가을 밤. 상은 서리. 그러면 추야, 가을 밤의 서리네요. 그죠? 우리말로 가을 밤에 내리는 서리. 이것도 나는 추야상이 아니라 추야상이다 하면 어떡해요? 가을 밤의 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추야상, 춘조로. 그래서 여기서도 추야, 가을 밤에 상, 서리 해서 추야가 하나, 상은 서리. 이렇게 추야상이라고 끊어지고 1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무자가 나온 경우 있었죠. 무항심 했었잖아요. 그때는 무항심에서 항심이 뒤에 한 단어가 한 뭉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무심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심견하면 심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견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심견을 풀어야 되는데 심견이 뭘까? 그러니까 무심견하면은 안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견이 없다 이렇게 앞에처럼 1, 2로 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무자만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무항심, 무땡땡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90%는 그런데 여기서처럼 100%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무심견이에요. 무심견. 무심하면 마음이 없다 이거죠? 견은 보다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본다? 그렇죠. 마음이 없이 본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무심히 본다 이 말이에요. 무심히 본다 이 말은 자기 마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무심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심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부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심부가 없네 그렇죠. 마음과 남편이 없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심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심한 남편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남편 그런. 자, 무심부가 아니고 무심부라 이 말이에요. 무심부. 그죠? 이런 것도 많아요. 무심석 하면은 무심한 돌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아무튼 무만 나온다고 해서 무땡땡이 아니고 무심하고 두 글자가 연결되고 뒤에 한 글자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부견 하면은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이 순서는 2, 1, 3. 그 위에 지금 가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그냥 계시지 말고 뭐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번호 쓰라는 거예요.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무심견하면 2, 1, 3이에요. 무심히 보다, 아무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보다라는 말이 무심견이고. 14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두 자, 한 자니까 몰라도 일단 위인 모예요. 그렇죠? 위인모가 아니고 위인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위자가 조금 어려워요. 위자가 아까 우리가 명심보감에도 나왔듯이 누구누구를 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하다, 위. 한문에서 이는 주로 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인하면은 남을 위하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하다. 모는 계획하다. 모의하다 뭐 해도 돼요. 그래서 위인 모하면은 남을 위해서 모의하다 또는 남을 위해서 계획하다 뭐 다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작은 글씨로 주 1번 한번 보실까요? 오일 삼성 오신 하나니 위인 모의 불충호와 여기 나온 말이에요. 답을 풀어보자면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오신을 살핀다. 위인, 남을 위해서 모의를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불충호와 충성스럽지 아니했던가 여붕우 교의 불신호와 친구와 여붕우 교 사귀었는데 불신 믿었지 못했던가 전 불스포 저는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신 것을 익히지 않았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게 많아요. 그죠? 부지런히 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성주지 삼성. 자, 아무튼 위인모해서 남을 위해서 모의하다 계획하다. 여기는 모의하다 할까요? 자, 15번은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최애덕이 아니고 최애덕이에요. 최애. 가장 사랑한다. 무엇을? 덕을. 그래서 덕을 가장 사랑한다. 최자는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부사로 제일 많이 써요. 가장, 최고로, 가장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거의 대부분 다로 끝나는 말이 와요. 그래서 최애 하면은 가장 사랑한다. 애자를 아끼다 해도 돼요. 가장 아끼다. 무엇을? 덕을. 그래서 최애 덕이에요. 덕을 가장 사랑한다. 이 아니죠? 맞나요? 2, 3,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6번은 16번은 막, 등, 고. 그죠? 막은 뭐뭐하지 말라. 그러면 막등. 오르지 말라.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야. 오르지 말라. 어디에? 고. 높은 데. 높은 곳에. 고는 높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막등고 하면은 높은 곳에 등.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불자나 막자 같은 경우는 뒤에 다로 끝나는 말하고 항시 같이 합쳐서 아까엔 따르지 말라, 따르지 않다, 부정. 여기서는 막등, 오르지 말라. 어디에? 높은 곳에. 그래서 원래는 등고 자체가 같이 합쳐지는 게 막자가 없으면 등고예요. 그렇죠? 높은 데 오르다예요. 근데 막자가 있으니까 막등고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등고 자체가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막등고라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막등고예요. 자, 17번도 능호인이에요. 그죠? 능호인이 아니고 능호인이에요. 왜? 능자는 조동사로
뭐뭐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can이거든요. can. 그러니까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항시 와요. 좋아하다. 그래서 능호하면은 좋아할 수 있다예요. 누구를? 사람을. 자. 다음에 이 능자도 이제 나올 때 다시 또 더 배우겠지만은 이 능자는 두 가지로 쓰여요.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금방 우리가 한 것처럼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능하다, 잘하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자, 이런 경우에는 뒤에 다로 끝나는 좋아하다가 나왔으니까 좋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풀까요? 능서하면은 아니 지금 하는 것대로 다 하시면 돼요. 금방처럼 어떻게 해요? 글을 잘하다. 읽을 수 있다. 책에 능하다.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능서라고만 돼 있으면. 능하다도 되고 할 수 있다도 돼요. 왜? 뒤에 있는 서자 때문에. 서자는 쓰다도 되고 책도 되니까. 그러면 글에 능하다도 되고 책에 능하다도 되고 쓸 수 있다도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는 요 세 글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세 글자는 어떻게 풀까요? 불택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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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부종이라는 말을 빨리 배웠으면 여기도 금방 나오잖아요. 불택,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무엇을? 붓을. 그럼 불택필이죠.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뭘까요? 그렇죠. 능하다예요. 어디에? 글에, 글씨에 능하다 이 말. 글씨에 능하다 이 말, 우리말은 글을 잘 쓴다 이 말. 글씨에 능한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 그렇죠? 우리말로 하자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붓을 줘도 다 써내는 거예요. 근데 꼭 글씨 못 쓰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붓이 안 좋아서. 꼭 우리가 한문 공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서. 다 보여요. 어느 정도 글씨가 알면 보여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능자는 능하다도 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한 8, 90%가 할 수 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로 끝나는 말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능호하면은 좋아할 수 있다. 인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이것도 밑에 2번 주석이 나와 있으니까 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인자라야 능호인이요 능오인이라. 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인 사람을 능호 좋아할 수도 있고 능오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걸 분리시켜도 되고 합쳐서 능호인 세 글자를 같이 합쳐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한꺼번에 다 세 글자를 보기보다는 능호 좋아할 수 있다. 누구를? 사람을. 능오 미워할 수 있다. 누구를? 사람을. 이런 식으로 두 자 한 자씩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능호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읽었어요. 또 능오인 이렇게 읽었어요. 사실은 읽는 거하고 끊어 읽는 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능오인, 능호인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것이 가끔은
풀이 그대로 되지 않고 상투적으로 읽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능호인이고 능오인이 원래. 근데 읽기는 능호인, 능오인 이렇게도 읽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방식대로 하려면 능호인이고 능오인이에요. 잠깐 띄워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디 형태죠? 지금 3-3, 즉 두 글자, 한 글자, 즉 세 글자지만은 앞에 있는 두 글자를 하나로 합치고 뒤에는 한 글자를 해석해서 두 글자와 한 글자를 합쳐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번부터요. 산색청, 수성장, 춘조로, 추야상, 무심견, 위인모, 최덕, 막등고, 능호인. 자, 이렇게 지금 읽으시면서 잠깐 띄어 있는 느낌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띄어 있는다라는 건 앞에서 합치고 이렇게 합친다. 되시죠? 자, 그럼 세 글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세 글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패턴만 일단 하나씩 해석이 되는 경우 하나 이런 형태가 가장 많다. 순서는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그래서 하나 형태. 자, 여기서 두 개 하나 형태. 두 자 한 자. 마지막으로 한 자 두 자. 이렇게 세 글자는 나누어서 앞으로 세 글자가 나오시면 여기 하나 할까? 두 개 하나 할까? 하나 두 개일까?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처음에는 더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읽다 보면 뭐냐 하면은 자꾸 쓰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비슷한 글자들만 좀 바뀌고 한두 자만 바뀌고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요건 읽으면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벌써 알파고가 아니라도 읽으면서 요런 분석으로 스스로 한 자, 두 자 읽을까? 하나 읽을까? 두 자 한 번 읽을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냥 막 우리가 글을 볼 수도 있지만 세 글자가 나올 때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보시면 아마도 분명히 글을 지금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네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네 글자로 가기 전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죽이. 아직 다 쓰셨죠? 자, 일단 앞에 세 글자 하나 같다. 또 나는 다른 생각이다. 세조 울다제 수풀림. 잘 안 보이시면 세조 울다제 수풀림. 하나가 아니고 나는 다르다. 두 개 하나다. 하나 두 개 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2일? 자, 이건 하나씩이죠, 그죠? 새, 울다, 숲. 새가 울다, 숲에서. 그래서 이건 조재림도 아니고 조재림도 아니고 조재림이에요, 그죠? 새가 숲에서 울어댄다. 여기는 마찬가지. 그렇죠? 어유수. 어유수가 아니고 어유수예요. 물고기는 논다 물에서.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서 놀고 있다. 그럼 다 합쳐서 새는 숲에서 울고 있고 물고기는 물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기는 쉬운데 여기. 또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빛 때문에 보이질 않았었는데. 호, 취, 총, 선, 기, 죽. 총자가 무슨 총자입니까? 총, 무슨 총자죠? 지금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파. 우리 먹는 파 있죠, 파. 파 냄새를 좋아한다 그러면 파 냄새를 좋아한다. 파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파 냄새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딱 먼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야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무엇을. 잘한다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한다 무엇을. 불다 총, 파총. 파총자지만은 사실은 파처럼 생긴 걸 말해요. 총이라는 거. 그래서 풀 있죠, 풀. 풀이 이렇게 넓적한 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총이에요, 총.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이거는 이제, 시를 좀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처음 읽어보면 이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파냄새를 좋아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게 시를 좀 읽어보면, 이건 파지만 파처럼 줄기가 좀 긴 풀이에요. 그걸 불다 해서 옛날에 우리가 풀피리 불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풀 긴 거가 후후후 부는 거 있죠? 그게 취총이에요, 취총. 풀피리 불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풀피리 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취총 자체가 풀피리를 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자, 선. 잘한다. 이때는. 선은 좋아하다, 착하다라는 뜻 있지만 잘하다 선자도 있죠. 무엇을 잘한다. 기죽. 그렇죠. 이건 우리가 중마고우 생각하시면 돼요. 중마할 때 죽은 대나무지만은 타는 거니까. 타는 거니까 여기서는 중마예요, 중마. 대나무 말이에요. 대나무 말을 타다. 타기를 잘한다. 쉽게 말하면 중마, 대나무로 된 말을 타고 놀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 이 말.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노는 거니까. 자,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세 글자가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글자인데 이제 네 글자 넘어갈 건데 넘어가지 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세 글자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추구 있으면 추구. 집에 추구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앞에 두 글자고 뒤에 세 글자예요. 앞에 두 글자, 뒤에 세 글자 무조건. 그리고 앞에 두 글자는 두 자 연습하는 거고 뒤에 세 글자는 세 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 5글자를
집에 가셔서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앞에 두 글자가 순일까 역일까, 뒤에 있는 세 글자가 하나일까, 둘이 하나일까, 하나 두 개일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냥 막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5자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오원시는 정말 특이한 경우 말고, 특이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정고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평칙 때문에, 운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자를 조금 바꾸는 경우, 순서를, 그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시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푸시면 거의 다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자 세자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글자 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두자 아니면 한자 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여기까지 시간을 많이 하려고, 사실은 뒤에 오늘 4자까지도 나갔어야 되는데 일부러 두자 세자만 좀 확실하게 연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자 확실히 연습이 되면 조금 더 빨리 가야 돼. 저기 뒤에 문장까지 가려면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우리 또 휴대폰으로 해보시는 거 있으시죠? 지방 주말 동안에 바쁘시겠지만은 가끔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래서 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나면 글 보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는 4글자 넘어가는 거예요. 4글자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